여러분, 혹시 머릿속이 막 엄친 실타래처럼 꼬여서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던 적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혼돈을 아주 명확한 로드맵으로 바꿔줄 정말 강력한 4단계 문제 해결 프레임워크를 하나씩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도 안 잡히는 그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맞아요. 진짜 머릿속에 꽉 막힌 매듭처럼 답답하게 느껴지죠. 사실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그 매듭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릴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4단계 로드맵. 첫째,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뼈대를 세우고요. 둘째, 똑똑한 추측, 즉 가설을 세우고. 셋째,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증명해낸 다음 마지막으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딱 만들어내는 거죠. 이 4단계만 딱 기억하시면요.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문제라도 신기하게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스텝부터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정의 및 구조화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애초에 엉뚱한 문제를 푸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거든요. 2단계는 우리가 진짜 풀어야 할 문제가 뭔지 관역에 정확히 조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말이 있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어떤 길로 가도 상관없다. 이게 진짜 문제 정의의 중요성을 딱 보여주는 말이에요. 목표 지점이 불분명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봤자 그냥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거 우리가 평소에도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머리 아파 라고 할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인가? 이렇게 원인을 나눠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막연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잘게 쪼개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의 문제 해결의 황금률 같은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미시 원칙인데요. 미시라고 읽어요. 복잡하게 들리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겹치지 않게 그리고 빠짐없이 나누라는 거예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요. 조각들이 서로 겹치면 안 되고 다 맞추고 났을 때 빈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미시 원칙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미국 자동차 시장을 이렇게 나눴다고 해봅시다. 경트럭, 미니밴, 승용차, 그리고 빅3. 어떠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바로 빅3가 함정이죠. 이건 차 종류가 아니잖아요. 제조사 그룹이죠. 이러면 포드가 만드는 경트럭은 경트럭에도 속하고 빅3에도 속하게 되는 완전 중복이 발생해요. MEC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뒤에 하는 분석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진짜 재미있는 실제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바로 K마트 대 월마트입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면 되게 이상한 점이 있어요. K마트가 물건 하나 팔 때 남기는 이익, 즉 총 마진율은 월마트보다 더 높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월마트가 더 싸다고 생각하고 실제 매장 효율, 그러니까 평방 피트당 매출은 월마트가 K마트를 그냥 압도해버려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니까 K마트가 진짜 풀어야 할 문제는 바로 이거였던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매장의 공간 효율, 즉 매출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겁니다. 자, 이제 이 핵심 질문을 딱 잡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똑똑한 가설 세우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무작정 데이터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해주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아마 정답은 이걸 거야 라고 똑똑한 추측을 먼저 해보는 거죠. 좋은 가설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주는 나침반이에요. 검증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K마트의 경우 매출이 낮은 건 이익률 높이려고 비싼 것만 갖다 놓으니까 정작 사람들이 찾는 싼 물건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이게 바로 좋은 가설이죠. 반면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매출이 오를 것이다. 이런 건 너무 막연해서 아무 쓸모없는 나쁜 가설입니다. 자, 이렇게 똑똑한 가설, 우리만의 나침반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세 번째 단계, 분석 실행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이제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증명해 보이는 거죠. 분석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KIS 원칙, Keep it simple, stupid.
그러니까 제발 좀 단순하게 해라 이 바보야 뭐 이런 뜻인데요. 하하. 이게 왜냐면 괜히 복잡하게 분석하면 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정작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 단순함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재밌는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미국에서 1년 동안 팔리는 휘발유가 총 몇 갤런이나 될까요? 정확한 숫자를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어림짐작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푸는지를 보세요. 일단 미국 전체 인구를 생각하고 한 가구당 차가 몇 대쯤 있을까? 그 차들이 1년에 얼마나 달릴까? 그리고 연비는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몇 가지 단순한 질문을 던지고 대충 숫자를 굽해보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실제 수치와 비슷한 그럴듯한 답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쪼개서 푸는 힘이에요. 그리고 분석할 때 정말 유용한 게 바로 80대 20 법칙이죠. 보통 결과의 80%는 전체 노력의 20%에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분석도 똑같아요. 모든 걸 다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20%에 집중하는 거죠. K마트 사례로 치면 매장에 있는 수만 가지 상품을 다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잘 팔리는 상품 100개만 딱 집어서 가격이랑 마진을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핵심은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4단계, 권고안 만들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분석을 기가 막히게 했어도 그래서 뭘 어쩌라고? 라는 질문에 답을 못하면 그냥 시간 낭비잖아요. 분석 결과를 실제 행동으로 바꾸는 단계입니다. 좋은 권고안, 즉 좋은 해결책은요. 이 네 가지를 꼭 포함해야 합니다. 무엇을, 왜, 언제, 어떻게. K마트 사례라면 이렇게 말해야죠. 무엇을, 가장 잘 팔리는 상품 100개 가격 내립시다. 왜? 월마트랑 가격 경쟁을 해야 손님이 오니까요. 언제? 다음 분기부터 바로 시작하죠. 어떻게? 마케팅팀이랑 같이 할인 캠페인 하면서요. 어때요? 이렇게 말해야 사람들이 아, 알겠다, 하자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때로는 분석을 다 해본 결과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결정입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더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데이터와 분석은 완벽한 정답을 알려주는 마법 구슬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일 뿐이죠.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우리의 경험과 직관, 즉 판단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쫙 정리해볼까요? 1단계, MEC 원칙으로 문제를 겹치지 않게 빠짐없이 쪼개고 2단계, 똑똑한 가설로 나침반을 설정하고 3단계, 키스 원칙으로 단순하게 핵심을 파고들고 마지막 4단계, 우리의 판단력을 더해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만드는 것. 어떠세요? 머리에 쏙 들어오시죠? 이제 여러분 손에는 어떤 복잡한 문제든 풀어 헤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쥐어졌습니다. 자, 이 멋진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머릿속 그 복잡한 매듭, 이제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